자, 반갑습니다. 요즘 교대 인기가 진짜 엄청 뜨거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올려놨던 영상에서도 교대 쪽에 좀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학생들이 교대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고자 교대 면접 대비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나왔던 면접 문제들을 같이 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답변이 어떤 형태인지 제가 좀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부산교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18학년도에 부산교대 이제 면접 문제를 보면은 A형하고 B형이 있죠. A형 문제를 잠깐 보면은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김 교사, 박 교사가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김 교사는 영어 절대평가가 학생들의 상호 경쟁이 완화되고 실용영어 위주로 영어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 교사는 영어 능력 평가에 대한 변별력이 사라진다, 그리고 학생들이 오히려 입시에 부담이 가중될 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영어 절대평가를 왜 초등교사를 지원하는 교대 학생들에게 물어봤냐, 이거예요.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입정책의 변화라는 게 사실 초등학생들은 좀 거리가 있죠. 지금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로 치면은 한 12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애들한테 뭘 물어봤다고? 대입정책의 변화를 물어봤다고요. 자, 그럼 이게 무엇을 묻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보통 교대 면접 질문이 교직 인적성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와 이런 식으로 어떠한 교육제도의 찬반을 묻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찬반을 형태 묻는 문제도 교직 인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영어 절대평가 찬성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의견을 여러분들이 옹호를 하려고 해.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경쟁이 완화돼요, 영어 절대평가 되니까 애들 부담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문제 있는 내용을 또 한 번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자신의 교육관을, 초등교사로서의 교육관을 같이 섞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절대 하면 안 될 답변 몇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어떤 학생한테 너는 왜 초등교사가 되고 싶니? 어떤 초등교사가 되고 싶니? 라고 만약에 물어봤다면 이 학생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 저는 어떤 초등교사가 되고 싶냐면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을 그리고 평등하게 받게 해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고 이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을 받아서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중학교까지 학생들에게 공교육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공평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초등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 학생이 얘기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생은 자신이 어떤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차별하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 만약에 이런 학생이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절대평가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이 너무 격차가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교육만 받아도 충분히 90점을 넘길 수 있어서 1등을 받고 또는 80점을 넣어서 2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난이도를 좀 낮추고 많은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서 충분한 성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영어 절대평가의 취지다. 그래서 나는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공정한 교육의 기회, 이걸로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조금 내용을 바꿔볼까? 어떤 학생은 자신이 초등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현재 시험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지나면 중학교 때도 시험을 봐야 되고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중간기말고사를 3년 동안 봐야 되는데, 그때 어차피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초등교육에서는 그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좀 자유롭게 진로나 꿈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학생은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절대평가가 되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니까 초등교육에서도 그리고 영어 절대평가에서도 자신의 꿈을 찾는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옹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순히 찬성한다가 아니라 자신의 교육관을 섞어서 설명하는 이러한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의 경우도 한번 볼까? 어떤 학생이 영어 절대평가를 반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저는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받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학생들로 초등학생들을 키워보고 싶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업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주고 스트레스에 내성이 생길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초등교육관을 세운 학생이라면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죠. 왜? 어차피 겪어야 돼요. 수능 다가오고 수시, 철 다가와서 원서 접수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너무 행복하게만? 그러면 중학교 때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학생은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동시에 초등교육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으로 만들고 싶다는 자신의 교육관도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형태의 문제, 찬반 문제를 보면 팩트로 싸우려고 해요. 팩트로. 사실 가지고 싸우려고 한다고. 아니에요. 이런 사실은 인터넷에 몇 번만 쳐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교육관을 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문제, 찬반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 면접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 계속 답변을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교육관을 드러낼 수 있는 답변으로 조금씩 나아가야 합니다. 아시겠죠?